네, 반갑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죠? 코스닥은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2% 가까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예고해드렸듯이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이 포함시켜서 하락세가 진행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하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어서 주가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시점이었는데 딱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하긴 뭐 시장이 이 정도 상황인데 이 정도밖에 안 빠진다 그러면 괜찮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내용인 것 같다 보여지고요. 수급 주체들은 매도 전환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단순한 겁주기 또는 뭐 통상적인 조정 이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정, 뭐 1%대 2%대 조정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매수 포인트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충분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매수 시점을 좋은 자리로 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1선까지 밀렸는데요. 일단 박스를 깨고 내려온 모습이죠. 네, 박스 깨고 내려가서 뭐 그 다음번에 있는 이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인데, 일단 갭에 대한 부분들은 21선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지지선은 위쪽으로 올려놔줬어요. 그리고 5일선 같이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격이 좁혀지게 됩니다. 물론 61선과 이격은 아직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봐서는요, 네, 21선과 이격만 좁혀지게 되면 바로 네,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격을 좁힌 자리에서는 횡보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승, 그 다음에 횡보가 좀 진행돼서 어느 정도 이격 좁혀놨지만 이 구간에서의 필연적인 횡보나 또는 추가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바로 서둘러서 진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상황 보면서 접근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후에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수급 주체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팔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대충 기관이 팔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실 아침에 떨구고 난 이후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변화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기관적 매도가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아침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수급도 꾸준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오히려 코스닥이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한 번 더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이 나온다거나 또는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쪽 상승 종목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단기 조정을 조금 더 질질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대신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라면 금요일 정도 시점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상황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를 확장한 이후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오후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규모는 1,500억이기 때문에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얘들이 차익 실현을 무지막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횡보 흐름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매도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폭은 굉장히 크죠. 그 얘기는 지금 2차전지나 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메꿔주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즉 한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한쪽에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급 동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정이 그냥 일정한 어떤 시장 전체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 종목은 타겟팅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물량들은 다른 쪽에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푸딩딩 딩딩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돋보이는 것들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3.8% 하락이죠. 2차전지 쪽은 테슬라의 약세를 통해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올라가도 주가는 나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 SDI 뭐 이제 계속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40만원을 이제 깨려는 모습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저가 나오죠. SDI 역시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SDI가 좀 나았었는데 이것마저 떨어진 모습.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40만원 이탈이 되면서 이제는 또 진짜 위험한 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질질 끌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18만원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얘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죠. 네, 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서 19만원대를 지금 찍어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와야 되고요. 대신에 이번 조정도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깊게 들어가줘서 한 16만원까지 들어온다 그럼 땡큐 고맙습니다. 바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밑에까지 우리가 15만원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위에서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갔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17만원이 깨지는 시점이 아마 매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깨고 그냥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위쪽 라인대 지지 라인이 17만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횡보, 그 횡보를 통해서 지금 이격은 좁혀지게 될 테고요. 61선 끌어당겨가지고 2차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로의 그 포인트들이요, 횡보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설프게 팔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매수 포인트에 들어간다, 좀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아니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그냥 살래요. 근데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수 포인트들은 최대한 우리가 아껴서 기다렸다가 대응 포인트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는 1% 정도 빠졌는데 이거 아직 뭐 유지가 그냥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죠? 뭐 내려간다 아니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줬다라면 다른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실적 기대감 그냥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매수 포인트 아직 없고요. 그냥 홀딩만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은요, 지금 현대차는 그래도 그나마 21만원대 여기 저점, 오늘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뭐 상황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삼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강세 보인다면 하루 이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생각했던 구간대까지는 왔어요. 일단 22만원 아래쪽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 존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 양봉 하나라도 붙여준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하루 이틀 더 기다려서 주말 정도에 매매 포인트 가져가는 게 좋겠죠.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아직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10만원대가 왔어요. 10만원대 온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저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만원을 한번 깨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매수존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10만원 아래쪽으로 일단 노려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이건 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돈 들고 있는 사람은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61선과의 대두도 나타났기 때문에 바닥에서도 한참 옆으로 횡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더 꼬리를 많이 달아서 61선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일단은 뭐 이런 주력 종목군들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현대모비스는 24만원까지 내려오면 매수해도 되는데 24만원까지 안 오고 있네요. 이것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다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은행주들은 낙폭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지금 당장 건드리실 필요 없겠죠? 네, 추가적으로 얘네들도 61선 지지가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은행주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포스코 퓨처에 뭐 등등등 뭐 다 빠졌죠? 네,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런 거, 반도체 소부장 쪽 보시면 이제 잘 버티는 애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격하시면 되고요. 한국전력도 지금 보면은 데드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2만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SDS도 마찬가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다 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 삼성전기도 지금 15만원대 밑에 떨어졌는데 요거 잘 기다리셨다가요 14만 6천원대 나오면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과연 그것을 줄 수 있겠는가? 그 여부는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요.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도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지금 문제점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차전지 쪽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잖아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HLB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우리가 상승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진짜 승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장중에 11%까지 빠졌었는데 갑자기 이제 물량이 크게 터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급락하면서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해서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누가 물량을 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약세로 전환이 되면은 지금 데드크로스 나와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래쪽 8만원까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하락세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캠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코프로 팔아가지고 엔캠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특이사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HPSP라든지 리노공업 이런 것들 주가 조정이 있는데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삼천당 제약은 주가 하락 계속 지속됩니다. 일단 21선까지는 주가 하락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미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동진세미캠은 조금 떨어졌는데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요거 떨어지면은 45,000원 아래쪽 매수 포인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 이제 소부장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다리세요. 네,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되고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그런 식입니다. 솔브레인 뭐 그냥 보합이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워닝 IPS 보합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ISC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조정받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9만원 아래쪽 들어오면은 매매하셔도 괜찮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제 바이오 쪽 관련한 종목군들 있죠? 그 다음에 레고캠은 그래도 어제 많이 내려서 올라가는 모습 좀 있는데 특별하게 영향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여기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HLB 알테오젠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제 변화가 좀 더 크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종목들 간으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포인트를 가질 때 오늘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 있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계좌 상황 들여다보시면 뭐 한 1, 2% 정도 밀렸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후에 되면서 이제 조금 뭐 하락폭이 진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다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자, 상승 포인트 볼게요. 등락 현황 먼저 보시면 오늘은 뭐 거의 처참하죠. 192개 종목이 코스피에서 상승이고요. 692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18개 상승이고요. 1250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900개, 20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낙폭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좁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급 상황으로는 한꺼번에 확 좋아지기는 좀 어려 보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률 살펴볼게요. 오늘 상승률 보시면 IMDB, 이거 뭐 새로 나온 종목이네요. 신규 종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죠? 네, 세화 PNC, 그 다음에 영우 DSP,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시총이 작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윙이푸드 시총이 작아요. 급등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그런 식이고, 흥하여운이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니터랩, 이 모니터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약간 이제 이 가비아 이런 것들도 올라오네요. 이제 네, 약간 뭐라고 할까, 데이터 관련한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홈쇼핑 오늘 공개 매수 가격 떴죠. 64,000원대. 근데 64,000원까지 안 올라가고 62,000원대 머무르는데 6만원대 이상의 가격대는 계속 유지해 줄 것 같아요. 자,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았고 매수 포인트가 좋았었는데 급등세가 나타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애들은 또 괜찮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갈 만한 확률보다는 상승 포인트가 이제
나오거나 상승 포인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6만원대 이상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지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해운주들 올라가는 모습들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9% 이상 상승한 종목 16개 엄청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승한 포인트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계좌는 오늘 다 내렸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쭉 내려보시면 1.21 어제보다 더 나쁘네요. 네, 어제보다 더 나빠요. 오후에 조금 반등해주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1%대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21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간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ETF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 이상 올라간 종목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 와중에 뭐 오늘 GS건설은 이제 뭐 수주 따냈다 해가지고 급등세 보였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1%대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갖고 있으면 야 오늘 잘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네, 플러스 0.1%라도 올라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 보시면 SKT&D 어제 상한가 가는 것 좀 이상하더라니 네 떨어져 버리네요. 그 다음에 화천기계 요거 이제 약발 다 빠졌죠. 쭉쭉쭉 떨어지면 이런 거 올라갈 때 바로 팔아야 돼요. 금양 그린파워, 에이징랜드 등등등 해서 9%대 이상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은 편인데요.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9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침치고는 좀 많은 편이죠. 자, 쭉 내려볼게요. 자, 하락폭은 3.4%. 그러니까 2%가 넘는 하락률을 오늘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계좌 잠깐 점검해 봤는데요. 마이너스 한 1.5, 네, 1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오늘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장 정도 밀렸다.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 보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적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열심히 사고 있네요. 이것도 많이 안 빠졌네. 68,000원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삼성전자는 좀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개입하는 게 없죠. 오늘 매도 쪽에는 SK하이닉스, IMDBX 신규 종목이네요.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쭉 팔아먹고 있는 모습, 금융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쪽으로만 좀 진행되는데 물량 자체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쪽을 봐야 되는데 금융투자 쪽 매도는 일단 장이 끝나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살펴보고 오후에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은 일단 다른 쪽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오늘도 열심히 사들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외국인들의 매수를 힘입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은 진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사겠다. 대신에 매도는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기관 매도와 함께 같이 떨어진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해지라고 그랬죠. 삼성을 사면 하이닉스를 팔고요. 하이닉스 사면 삼성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데 지금은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거다 보시면 되겠죠. HLB나 엔캠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머티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공매도 쳐놨던 것을 이제 환매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SDI 이런 것들 매수가 좀 있긴 있는데 글쎄우시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 네, 자 매도 쪽은요 LG화학 많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엔솔루션,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약간씩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매도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네 충분히 기다려서 네 아우 이 정도까지 라고 생각될 정도 이제는 이거 못 사겠네 생각될 정도 그럴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낙폭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밀린 종목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0. 몇 프로 1% 뭐 좀 많이 밀렸다 그러면 한 1, 2% 정도 밀렸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는 포인트 별로 없기 때문에요. 버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시장 대비 괜찮네. 네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 가지실 걸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시장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조정을 통해서 내가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것 자체로도 네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느긋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오후에도 파이팅. 네 오후에는 수급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를 잘 해간다. 유지를 잘 한다. 그런 개념으로는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오후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마감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